여기가 민박집도 아니고 왜 오시라고 한 거야? 다음 달 여행 가려면 엄마한테 돈 받아야 하잖아. 하루만 참아, 자기야. 안녕하세요. 빛나는 삶의 기록입니다. 오늘은 평생 아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살아온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며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 등록금을 내고 결혼 자금에 집까지 팔아준 그 세월. 그 희생의 끝에서 어머니는 아들의 진짜 속마음을 듣게 됩니다. 그 순간 무너진 가슴, 그리고 뒤늦게 깨달은 냉혹한 현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어머니는 놀라운 결심을 하게 되지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헌신과 배신,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자유와 해방의 기록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도 깊은 울림을 얻으실 거라 믿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후두둑 후두둑. 에어컨이 마지막 숨을 토해내듯 이상한 소리를 내더니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화숙은 리모컨을 이리저리 눌러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아이고, 이런. 벌써 오후 2시. 밖은 38도까지 올라간다는 일기예보가 현실이 되어 창문 너머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화숙은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으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여보세요. AS 센터죠? 네, 에어컨이 갑자기 안 돌아가는데요. 전화 너머 직원의 목소리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폭염 때문에 AS 신청이 너무 많아서요. 빨라도 모레나 되어야 출장 가능할 것 같은데요. 뭐래요? 이틀이나요? 네, 정말 죄송해요. 응급수리 업체를 연결해 드릴까요? 다만 비용이 좀 더 나갈 수 있어요. 화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생 절약해온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모레까지 기다려 볼게요. 전화를 끊고 보니 집안 온도는 이미 33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선풍기를 틀어봤지만 뜨거운 바람만 돌 뿐이었습니다. 이러다 더위 먹겠네. 화숙은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연락처에서 민수라는 이름을 찾아 누르며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어요. 아들에게 부탁하는 일이 언제부터인가 부담스러워졌거든요. 여보세요. 민수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조금 차갑게 느껴졌지만 화숙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에어컨이 고장 났는데 AS가 모레나 되어야 온다는구나. 하루 시틀만 너희 집에서 잠시 머물 수 있을까? 전화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민수가 누군가와 뭔가를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수화기를 손으로 막은 듯 웅얼웅얼하는 소리가 들린 후 민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네, 그래요. 오세요. 방은 창고방밖에 없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다. 괜찮아. 고마워, 민수야. 네. 그럼 저녁 전에 오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화숙은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반가워하는 기색은 전혀 없고 마치 의무처럼 들리는 대답이었거든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뭘. 짐을 싸며 화숙의 머릿속은 과거로 흘러갔습니다. 민수가 태어났을 때부터 남편은 술과 도박에 빠져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어요. 결국 민수가 6살 때 이혼했지만 화숙은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만 잘 키우면 되었으니까요. 새벽 5시에 일어나 김밥집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는 빌딩 청소를 했어요. 민수에게는 절대 힘든 내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나는 왜 못 가? 10살 민수가 속상해하며 물었을 때의 일이 생생해요. 우리 민수는 머리가 좋아서 학원 안 가도 공부 잘할 수 있어. 엄마가 집에서 가르쳐 줄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밤늦게 일을 끝내고 와서 민수의 숙제를 봐주며 졸음과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때는 더 힘들었어요. 엄마, 나도 핸드폰 갖고 싶어요. 우리 반에서 없는 건 나뿐이에요. 알았어. 다음 달에 사줄게. 그달 생활비를 아껴서 중고 핸드폰을 사줬어요. 민수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엄마, 합격했어요. 경영학과 붙었어요. 정말 우리 민수 대단하다. 역시 공부를 잘해. 등록금은 대출을 받았고 생활비는 화숙이 알바를 하나 더 늘려서 보냈습니다. 졸업 후 민수가 취업하자 화숙은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엄마, 저 이제 월급쟁이에요. 그래, 고생했어. 이제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편한 건 잠시였어요. 민수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엄마,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요. 정말 어떤 여자애인데?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세 자금이 좀 필요해요. 얼마나? 한 2억 정도요. 화숙은 깜짝 놀랐어요. 평생 모은 돈을 털어도 부족한 금액이었거든요.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결국 화숙은 살던 집을 팔고 더 작은 전세로 이사했어요. 그 차액으로 민수의 결혼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뭘, 이런 것도 못 해주면 부모가 아니지. 결혼 후에도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보냈어요. 아들 내외가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손주 지훈이가 태어났을 때는 더욱 헌신적이었어요. 엄마, 아이 돌봄이 힘들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지. 당연히 도와줘야지. 그때부터 2년 동안 거의 매일 민수 집에 가서 손주를 돌봤습니다. 기저귀 갈고 분유 타고 재우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우리 지훈이는 좋겠다. 이런 좋은 할머니가 있어서. 며느리 은영이가 말했을 때 뿌듯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사업을 한다고 할 때도 그랬어요. 엄마, 좋은 사업 기회가 생겼어요. 사업. 회사 다니는 게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걸 성공하면 정말 많이 벌 수 있어요. 다만 초기 자금이 필요해서 얼마나? 5천만 원만요. 결국 화숙은 적금을 깨서 돈을 줬어요. 하지만 그 사업은 1년 만에 망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갚을 수 있을까요? 돈은 됐고 다시 회사를 다니는 게 어떨까? 네, 알겠어요. 돈도 꼭 갚을게요, 엄마. 하지만 갚겠다던 돈은 결국 돌려받지 못했어요. 그 후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자동차 할부가 어렵다, 카드값이 급하다, 지훈이 학원비가 부족하다. 화숙은 그때마다 흔쾌히 도와줬어요. 내 아들인데 뭐 어떠냐 하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오후 6시쯤 민수의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나온 건 며느리 은영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목소리에 전혀 반가움이 없었어요. 인사성으로 하는 말 같았습니다. 은영아. 고마워. 민수 씨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잠시 야근한다고 했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지훈이가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지훈아. 할머니 왔어. 아, 안녕하세요.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고 건성으로 인사하는 손주를 보니 마음이 조금 쓰랬습니다. 방은 여기예요. 은영이가 안내한 곳은 집 맨 끝에 있는 작은 방이었어요. 원래 창고로 쓰던 곳인지 냄새가 좀 났습니다. 여기 에어컨은 없어? 네, 여기는 원래 물건 보관하던 곳이라서요. 선풍기라도 틀어드릴게요. 낡은 선풍기 하나가 전부였어요. 화숙은 실망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고마워. 그럼 저는 저녁 준비할게요. 은영이가 나간 후 화숙은 짐을 정리했어요. 방 온도는 거실보다 더 더웠습니다. 창문이 작아서 환기도 잘 안 되었어요. 그래도 내 집보다는 낫겠지. 저녁을 먹으며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어머니, 에어컨 언제 고쳐져요? 모레래. 아, 그러시군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조용했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민수가 집에 온 건 밤 9시가 다 되어서였어요. 엄마 오셨네요. 고생했어. 네, 오늘 일이 좀 많았어요. 피곤하니까 일찍 쉬어. 그게 전부였어요. 예전 같으면 앉아서 차라도 한 잔 마시며 이야기했을 텐데 밤 10시쯤 화숙은 자려고 방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선풍기를 최대로 틀어도 더위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더워. 결국 방문을 살짝 열어두고 거실 쪽 에어컨 바람이 조금이라도 들어오기를 기대했어요. 거실에서는 민수 가족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 속에서 편안해 보였어요. 나도 저기서 잤으면 좋을 텐데. 하지만 내색할 수는 없었어요. 이미 충분히 폐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새벽 1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5시쯤 화숙은 목이 말라 잠에서 깼습니다. 물을 마시러 나가려고 방문을 살짝 열었는데 거실에서 민수와 은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새벽의 조용함 속에서는 충분히 들렸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우리 집에 계시는 거야? 은영이의 목소리였어요. 모레까지래. 에어컨 고쳐지면 가신다고. 에어컨 고장 났다고 무작정 오시면 어떡해. 미리 연락이라도 하시지. 미리 연락했잖아. 전화해서 물어보고 온 거야. 그래도 여기가 민박집도 아니고. 화숙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여보, 다음 달에 일본 여행 가려면 돈이 모자라지 않아? 그러게. 항공료랑 호텔비까지 하면 200만 원은 넘을 것 같은데. 그럼 어머니한테 말씀드려봐. 엄마한테? 응. 어차피 매달 용돈도 주시잖아요. 여행비 좀 달라고 해. 민수가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여행비까지. 왜? 우리가 무리한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효도 여행이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효도 여행? 응. 어머니도 모시고 가겠다고 하면서 돈 달라고 하는 거야. 그럼 안 주실 리가 없잖아. 화숙은 귀를 의심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정말 모시고 가야 하는 거야? 그걸 왜 해? 돈만 받으면 되지. 그때 가서 어른들이 힘든 여행지이다. 갑자기 일이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핑계 대면 되잖아. 민수가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당신 정말 악독하다. 에이, 뭘. 어차피 어머니는 집에서 편하게 쉬시는 게 좋으실 거야. 그렇긴 하지. 화숙은 문틈으로 거실을 들여다봤어요. 민수와 은영이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웃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보, 솔직히 어머니가 오시면 불편하긴 해. 왜? 맨날 이것저것 간섭하시고, 지훈이 교육에도 참견하시고, 엄마가 언제 참견했어? 지훈이한테 게임 그만하라고 하시잖아. 요즘 애들은 다 하는 거라고 했는데도. 그것도 참견인가?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외식하겠다고 하면 집밥이 좋다. 돈 아껴라. 이런 소리 하시고. 민수도 맞장구를 쳤어요. 그건 맞네. 엄마가 좀 잔소리가 심하긴 해. 그렇지? 그리고 매번 오실 때마다 뭔가 사오시잖아. 과일이나 반찬 같은 거. 그건 좋은 거 아니야? 좋긴 한데 우리 입맛에 안 맞아. 너무 싱겁게 하시고 그냥 우리가 사 먹는 게 나아. 화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며느리를 위해서 정성껏 만들어간 음식들이 그런 평가를 받고 있었다니.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여보, 진짜 말인데 은영이가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어머니가 너무 자주 오시지 않아?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면 우리가 언제 편하게 살아? 그게 엄마가 혼자 사시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번 상대해드릴 수는 없잖아.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는데, 그렇긴 해.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 냄새 나지 않아? 냄새? 응, 뭔가 퀴퀴한 냄새. 아무래도 혼자 사시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시는 것 같아. 화숙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맡아봤어요. 냄새가 날까요? 매일 씻고 깨끗하게 지내려고 노력했는데 그리고 옷도 좀 촌스럽고.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왔을 때 어머니 계시면 좀 부끄러워. 민수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여보, 오해하지 마. 나도 어머니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니야. 그냥 좀 거리를 두고 지내면 안 될까? 거리를 둔다고? 응, 2달에 한 번 정도만 뵙는다든지, 명절 때만 뵙는다든지. 응. 민수가 고민하는 기색이었어요. 그리고 여보, 솔직히 어머니가 주시는 용돈도 용돈이 뭐?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50만 원으로는 부족해. 더 받을 수 있을까? 어머니 연금도 나오시고 적금도 있으시잖아요. 1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100만 원? 응. 그게 우리가 어머니를 모시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화숙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어머니를 모시는 비용이라니 자신이 물건 취급을 받고 있었던 건가요? 그런데 나도 솔직히 말하면 이번엔 민수가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가 와 계시면 좀 부담스러워. 어떤 면에서 맨날 밥 먹었냐? 일은 힘들지 않냐? 몸 조심해라. 이런 소리 하시고 성인이 된 나한테 아직도 애 취급하시는 것 같아. 맞아, 맞아. 그런 느낌 받았어. 그리고 우리가 뭘 사면 돈 아껴라. 절약해라. 이런 잔소리 하시고 그렇지. 우리가 번 돈 우리가 쓰는 건데 왜 간섭하시는지. 화숙은 눈물이 솟구쳤어요.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말들이 모두 잔소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게. 나도 이제 40이 넘었는데 여보, 그럼 이번 기회에 어머니한테 말씀드려보자. 뭘? 너무 자주 오시지 말라고.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다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해? 돌려서 말하면 되지. 요즘 일이 바빠서 자주 뵐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야겠네.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우리도 힘들고.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은영이가 목소리를 더욱 낮췄어요. 솔직히 어머니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잖아. 그런 마음으로 만나는 거보다 가끔씩만 뵙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해.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혹시 아프시거나 하면 우리가 돌봐드려야 하잖아. 그것도 부담이고. 화숙의 전신에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이 부담스러운 존재였다니. 지금까지 아들을 위해 헌신해온 모든 것이 헛된 일이었던 건가요? 나도 그 생각은 했어. 엄마가 아프시면 그렇지? 그래서 미리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알겠어. 기회 보면 말해볼게. 그런데 여보, 그래도 돈은 계속 받아야 하잖아. 그건 당연하지. 그게 효도 아니야? 둘이 킥킥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화숙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방으로 돌아가 문을 조용히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정말 내 아들의 진심이었을까요? 화숙은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뭘 했던 걸까요? 아들을 위해서 집도 팔고 평생 모은 돈도 다 쓰고 매일 일하느라 허리도 아프고 손도 거칠어졌는데 그 모든 게 부담이었던 건가요? 부담스럽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동안 민수가 전화할 때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엄마, 뭐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해. 민수 목소리 듣고 싶었어. 엄마도 참. 그럼 이따 시간 되면 놀러 가도 돼요? 그래. 언제든지 와. 맛있는 거 해놓을게. 그런 대화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하지만 민수는 그때도 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받아주는 거였던 거죠.
화숙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내가 정말 냄새가 나나? 옷이 촌스러운가? 거울을 보려고 일어났다가 다시 주저앉았어요. 지금 뭘 봐도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친구들 앞에서 부끄럽다고. 그 말이 가장 아팠어요. 자신이 아들에게 부끄러운 존재였다니. 그동안 손주 지훈이를 돌볼 때도 얼마나 정성스럽게 했는지 몰라요.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재우고 허리 아픈 것도 참고 했는데 참견한다고? 지훈이가 게임만 하고 있으면 걱정되어서 한 말이었어요. 공부도 해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참견이었던 건가요? 매달 50만 원도 부족하다고? 연금 120만 원에서 생활비를 빼고 나면 남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들은 모를 거예요. 그 돈도 아껴서 보내는 건데 100만 원을 달라니? 모시는 비용이라는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자신이 돈으로 거래되는 존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화숙은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어요. 소리가 날까봐 두려워서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왜 숨어서 우는 거지? 이 집에서 눈치를 보고 소리도 못 내고 우는 자신이 초라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줬는지 하나하나 떠올려 봤어요. 민수가 초등학교 때 학용품 사달라고 하면 자신은 라면으로 때우면서도 사줬어요. 중학교 때 자전거 갖고 싶다고 하면 한 달 용돈을 모아서 사줬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더 심했어요. 학원비, 참고서비, 심지어 친구들과 놀러갈 용돈까지 다 줬어요. 대학교 4년 동안은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자신은 하루에 한 끼만 먹는 날도 많았어요. 취업 준비할 때도 그랬어요. 정장 사줘야 한다. 면접 교육 받아야 한다. 자격증 따야 한다. 요구하는 건 다 들어줬습니다. 결혼할 때는 집까지 팔아서 돈을 마련해 줬어요. 그때 화숙의 친구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화수가 내가 너무 많이 해주는 것 같아. 아들이 당연하게 여기면 어떡해? 괜찮아. 내 아들인데 뭘. 그래도 선을 지켜야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 내가 해줄 수 있을 때 해주는 거야. 나중에 늙으면 못 해주잖아. 그때 친구들의 말을 들었어야 했나 봐요. 손주가 태어난 후 2년 동안 육아 도우미 역할을 했을 때도 그랬어요. 새벽에 아이가 울면 일어나서 달래고 밥 해주고 빨래하고 자신의 집 일은 제쳐두고 아들네 집 일을 먼저 했어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은영이의 말이 진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들어보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네요. 민수가 사업한다고 할 때도 그랬어요.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아무 조건 없이 줬어요. 적금을 깨고 보험을 해약해서까지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잘 될 거예요. 그래. 우리 민수가 하는 일이니까 잘 되겠지. 하지만 그 사업은 실패했고 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민수는 죄송하다는 말만 했을 뿐이에요. 그 후에도 계속이었어요. 자동차 할부금, 카드 대금, 지훈이 학원비. 요구하는 족족 다 들어줬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화숙은 자신이 바보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서 한 모든 일들이 부담과 간섭이었다니. 특히 냄새가 난다는 말이 가장 충격이었어요. 혼자 살면서도 매일 씻고 옷도 깨끗하게 빨아 입었는데 정말 그렇게 보였던 건가요? 그리고 촌스럽다는 말도요. 비싼 옷은 살 수 없어도 깔끔하게 입으려고 노력했는데 친구들 앞에서 부끄럽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마음이 무너졌어요. 자신이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잠시 잠들었지만 5시쯤 다시 깼어요. 악몽을 꾼 것 같았는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면서 거울을 봤어요. 부은 눈에 헝클어진 머리. 정말 초라해 보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보였구나. 거실 쪽에서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민수네 가족은 모두 깊이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죠.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편안하게. 화숙은 화장실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계속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들었다는 걸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이었던 건 자신이 그동안 착각하고 살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아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고마워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방으로 돌아가서 다시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창밖이 밝아올 때까지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침 8시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민순의 가족이 일어나는 소리였습니다. 화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정리했어요. 결심이 섰어요.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그만하자. 방문을 열고 나가니 민수가 넥타이를 매고 있었어요. 엄마, 잘 주무셨어요? 응. 평소보다 목소리가 차가웠지만 민수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오늘도 더울 것 같은데 집에 계시는 동안 시원하게 지내세요. 그래. 은영이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됐어. 아침은 드셔야죠. 배 안 고파. 민수가 회사에 가고 은영이가 지훈이를 학교에 데려다 준 후 집이 조용해졌어요. 화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말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그러다가 핸드폰을 보니 문자가 와 있었어요. 민수한테서였어요. 엄마,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요. 저녁은 드시고 계세요. 평소 같으면 알겠다. 조심해서 다녀라 이런 답장을 보냈을 텐데 이번에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오후 3시쯤 은영이가 돌아왔어요. 어머니, 집에만 계셨어요? 응. 심심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은영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요. 저녁 8시가 되어서야 민수가 집에 왔어요. 엄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민수야. 네,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화숙은 소파에 앉으라고 했어요. 은영이도 부엌에서 나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화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어젯밤에 너희 이야기 다 들었다. 민수와 은영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얘기를 들으셨다고요? 내가 부담스럽다는 얘기, 냄새 난다는 얘기, 촌스럽다는 얘기 다 들었어. 어머니, 그리고 여행비 받아낼 생각하는 것도 들었고, 나를 모시는 비용이라고 한 것도 들었다. 민수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엄마, 그게 아니에요. 뭐가 아니야? 저희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화숙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민수야, 변명하지 마라. 나도 이제 알겠다. 어머니, 저희가 은영이가 말하려고 했지만 화숙이 손으로 제지했어요. 은영아, 너도 가만히 있어. 내가 할 말 있어.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나는 지금까지 너희를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했어. 내가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엄마, 하지만 어젯밤에 깨달았어. 내가 착각하고 살았구나. 화숙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단호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지금까지 너한테 뭘 해줬는지 알아? 알아요. 정말 알아. 그럼 말해봐. 민수가 입을 다물었어요. 결혼할 때 집 팔아서 전세금 준 것. 사업한다고 할 때 적금 깨서 5천만 원 준 것. 지훈이 태어나서 2년 동안 매일 와서 돌봐준 것. 매달 50만 원씩 용돈 준 것. 이런 거 다 기억나? 기억나요? 그럼 고마웠어? 고마웠어요. 거짓말하지 마. 어젯밤에 부담스럽다고 했잖아. 민수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화숙이 계속 말했어요. 너희는 내가 준 돈은 당연하게 받으면서 내가 오는 건 부담스러워 하는구나. 엄마,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설명해봐. 민수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엄마가 너무 자주 오시니까. 자주 와서 미안해. 앞으로 안 올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야? 한 달에 한 번 오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웠어? 은영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말을 잘못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은영아,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해준 음식 입맛에 안 맞는다고 했지? 그게 그리고 냄새 난다고도 했고, 옷이 촌스럽다고도 했지? 은영이가 얼굴이 빨개졌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진심으로 미안해서 하는 소리야? 아니면 들켜서 하는 소리야? 진심으로 미안해요. 화숙은 피식 웃었어요. 은영아, 너는 처음부터 나를 좋아하지 않았구나. 그런데 왜 그동안 좋은 척 했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친구들 앞에서 부끄럽다고 한 것도 거짓말이야? 은영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화숙이 민수를 쳐다봤어요. 민수야, 엄마가 물어볼게.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해? 사랑해요. 거짓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런 말 못해. 엄마,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거지? 민수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화숙이 일어났어요. 알겠어. 이제 확실히 알겠다. 엄마, 어디 가세요? 집에 가려고. 지금요? 에어컨 아직 안 고쳐졌잖아요. 화숙은 민수를 쳐다봤어요. 너희들이 더워 죽겠다고 오라고 했나? 내가 부탁해서 온 거잖아. 그렇긴 하지만,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는 신경 쓰지 마. 화숙이 짐을 가지러 방에 들어가자 민수가 따라왔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가 잘못 말했어요. 잘못 말한 게 아니라 진심을 말한 거잖아. 아니에요. 화숙이 짐을 들고 나오자 은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기회. 뭘 위한 기회야? 저희가 앞으로 잘할게요. 잘한다고? 어떻게? 은영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화숙이 현관으로 걸어가면서 말했어요. 민수야, 앞으로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 엄마, 그리고 나도 너희 집에 안 올 거야.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안 돼? 부담스럽다며? 민수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화숙이 신발을 신으며 말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살았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살 생각이 전혀 없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설명해봐. 민수가 입을 다물었어요. 설명 못하겠지? 할 말이 없으니까. 화숙이 문고리를 잡자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제가 엄마 아들이잖아요. 화숙이 돌아봤어요. 아들. 어젯밤에 들은 말이 아들이 할 말이야? 민수야, 나는 이제 너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엄마, 그리고 너도 나를 엄마라고 생각하지 마. 그냥 남이야. 은영이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너무 심하세요. 화숙이 은영이를 쳐다봤어요. 심해. 내가 심하다고. 너희가 어젯밤에 한 말이 더 심했어.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다 되는 줄 아나? 상처받은 마음이 다 낫는 줄 아나? 화숙이 문을 열었어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 나도 안 할 거야. 엄마, 민수가 따라 나오려고 했지만 화숙이 손으로 제지했어요. 따라오지 마. 이제 끝이야. 밤 9시, 아직 더위가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여름 저녁이었어요. 하지만 화숙의 마음은 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민수가 따라오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요. 정말 끝이구나. 버스를 기다리면서 핸드폰을 봤어요. 민수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집에 잘 들어가세요. 내일 이야기해요.
화숙은 문자를 지워버렸어요. 답장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버스가 와서 탔어요. 평소 같으면 맨 앞자리에 앉았을 텐데 이번에는 맨 뒤쪽에 앉았어요.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지금까지 아들을 위해서 희생한 모든 것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후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이었어요.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보자. 60대 중반, 늦은 나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버스 안에서 다른 승객들을 봤어요. 퇴근하는 직장인들, 학원 가는 학생들, 장보고 집에 가는 주부들. 모두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나도 내 삶을 살아야지.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에어컨이 고장난 집은 여전히 더웠지만 민수네 집의 차가운 분위기보다는 나았어요. 핸드폰을 봤어요. 민수한테서 몇 차례 전화가 왔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몇 개 와 있었어요. 엄마, 전화 좀 받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일 찾아뵐게요. 화숙은 모든 문자를 지웠어요. 그리고 민수의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선풍기를 틀고 찬물로 샤워를 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봤는데 어제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초라해 보이긴 했지만 뭔가 당당해 보였어요. 내가 변한 것 같아. 잠자리에 누웠는데 덥긴 했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은영이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다음 날 아침 AS 기사가 왔어요. 에어컨 확인해 드릴게요. 네, 부탁드려요. 1시간쯤 지나서 고쳐졌어요. 압축기 문제였네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기사가 가고 나서 에어컨을 틀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나왔습니다. 아, 시원해.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수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택배 아저씨였어요. 택배입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했던 여름 옷이었어요. 60대에 맞는 깔끔한 원피스였습니다. 옷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은영이가 촌스럽다고 했는데 별로 촌스럽지 않은데?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민수네 집에 갈 때 비워놨던 냉장고에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장 보러 가야겠다. 마트에 가서 장을 봤어요. 평소에는 아들네 집에 가져다 줄 것들을 먼저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오직 자신이 먹고 싶은 것만 샀어요. 비싼 과일도 샀고 좋은 고기도 샀어요. 평소에는 아까워서 못 샀던 것들이었죠. 계산하면서 생각했어요. 매달 50만 원씩 안 주면 이런 것도 살 수 있구나. 집에 와서 냉장고에 정리하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모든 게 자신을 위한 것들이었거든요. 점심을 준비하면서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봤어요. 어머니, 저예요. 민수예요. 다른 전화로 건 거였어요. 왜 전화해? 어머니, 어제 일은 화숙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다시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오후에는 정말로 민수가 집에 왔어요. 초인종을 계속 눌렀지만 나가지 않았어요. 엄마, 저예요. 문 열어주세요. 밖에서 한참 소리쳤지만 화숙은 TV 소리를 크게 틀고 무시했어요. 1시간쯤 지나서야 민수가 돌아갔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저녁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맛있는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평소에는 기름진 음식은 몸에 안 좋다고 참았는데 오늘은 먹고 싶었어요. 이렇게 먹는 것도 나쁘지 않네.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민수는 계속 찾아왔어요.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어요. 하지만 화숙은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가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오지 않았고요. 정말 끝났구나.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더 이상 아들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 주말 화숙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화수가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그래, 응.
뭔가 좋은 일 있어? 좋은 일이라. 화숙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간단히 말했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 연락을 끊었어. 잘했어. 나도 그러라고 하고 싶었는데. 정말 응, 너 너무 많이 해줬어. 아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더라. 친구의 말을 들으니 자신의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를 위해서 살아보려고. 좋아. 그렇게 해. 이제 내 인생을 살아. 그날 밤 화숙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부터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한다. 60대 중반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그동안 아들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 한 달이 지났어요. 민수한테서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조금 서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화숙은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요가를 했어요. 유튜브를 보면서 따라하는 거였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하나, 둘, 셋, 넷. 허리도 덜 아프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점심은 자신이 먹고 싶은 것으로 해 먹었어요. 김치찌개도 짜게 끓이고 고기도 많이 넣고 아들 입맛에 맞추려고 싱겁게 하던 습관에서 벗어났죠. 오후에는 동네 복지관에 가서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탁구도 쳤어요. 화숙 씨, 탁구 잘 치시네요? 처음 해보는 건데 재미있네요. 우리 동호회에 들어오세요. 좋아요.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봤어요. 예전에는 아들한테 전화해야겠다는 생각에 집중이 안 됐는데 이제는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이었어요. 2달째 되던 어느 날 우연히 마트에서 은영이를 만났어요. 어머니, 은영이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화숙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아주 잘 지냈어.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알고 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화숙이 은영이를 쳐다봤어요. 기회를 줘서 뭘 하려고? 저희가 앞으로 잘할게요. 어떻게? 은영이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말해봐. 그게 말 못하지? 그냥 말로만 잘하겠다는 거잖아. 은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이제 괜찮아. 혼자 사는 게 편해. 하지만 그리고 민수한테 말해.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어머니, 나도 연락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화숙이 돌아서서 걸어가려고 하자 은영이가 뒤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지훈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화숙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곧 다시 걸었습니다. 지훈이한테도 전해줘. 할머니는 이제 바빠서 못 본다고. 집에 와서 생각해 봤어요. 손주 지훈이가 보고 싶어 한다는 말에 마음이 조금 흔들렸지만 금세 마음을 다잡았어요. 지훈이도 결국 민수처럼 클 거야. 그 생각을 하니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3달이 지나고 4달이 지났어요. 화숙은 완전히 새로운 생활에 적응했어요. 탁구 동호회에서 대회도 나갔고 복지관에서 하는 요리 교실도 다녔어요. 화숙 씨, 오늘 만든 파스타 정말 맛있어요. 감사해요. 유튜브 보고 따라 한 건데 혼자 사시는데 이런 것까지 해 드시다니. 혼자 살아도 잘 먹어야죠. 친구들과 여행도 갔어요. 부산으로 2박 3일 여행을 갔는데 정말 즐거웠어요. 화수가, 너 요즘 정말 밝아졌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아들 일로 고생할 때는 얼마나 힘들어 했는데.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써. 잘했어. 자식이라고 해서 평생 희생할 필요는 없어. 바다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지는 것처럼 인생도 그런 것 같았어요. 한번 지나간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구나. 반년이 지났을 때 화숙은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하루에 4시간씩 주 3일만 하는 가벼운 일이었어요. 어르신, 커피 만드는 거 어렵지 않으세요? 처음엔 어려웠는데 익숙해지니까 재미있어요. 손님들도 친절하시다고 좋아하세요. 일하는 것도 즐거웠고 월급을 받는 것도 뿌듯했어요. 비록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번 돈이라는 게 의미 있었어요. 그 돈으로 자신을 위한 선물을 샀어요. 예쁜 목걸이, 좋은 화장품, 편한 운동화. 예전에는 아까워서 못 샀던 것들이었죠. 1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아침 화숙은 거울을 보면서 놀랐어요. 1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옷차림도 세련되어졌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어요. 예전에 피곤하고 우울한 눈빛 대신 생기 있고 당당한 눈빛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그날은 특별히 좋은 하루였어요. 카페에서 일할 때도 기분이 좋았고 손님들도 더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오늘 기분 좋으신 것 같네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분이 참 좋아요.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돌아오는 길에 공원을 산책했어요.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보니 참 맑았어요. 이런 하루하루가 행복이구나. 예전에는 행복이 뭔지 잘 몰랐어요. 아들이 잘 되는 것만이 행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행복은 아주 소소한 것에 있다는 걸. 시원한 에어컨 바람, 맛있는 커피 한 잔, 친구들과의 수다, 좋아하는 드라마. 이런 게 다 행복이었어요. 집에 와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1년이 되었다. 처음에는 외롭고 서운했지만 지금은 이 삶이 참 좋다. 누구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사니까 모든 게 의미 있다.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 우연한 일이 있었어요.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진 할머니를 도와드렸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줌마 참 친절하시네. 요즘 이런 분 보기 드문데. 아줌마라니 저도 할머니인걸요. 에이, 할머니가 어디 있어. 아직 젊으시잖아.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어요. 정말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듣다니.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1년 반 전의 지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네? 그날 밤 예전 일이 꿈에 나왔어요. 민수가 어렸을 때 자신의 손을 잡고 엄마 사랑해라고 말하던 그 시절 말이에요. 꿈에서 깨고 나니 조금 슬펐어요. 하지만 금세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건 옛날 일이야.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이고 2년이 지났어요. 화숙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자신감도 생겼고 친구들도 많아졌고 취미도 생겼어요. 탁구는 이제 제법 실력이 늘어서 시합에서 상도 받았어요. 요리도 늘어서 복지관에서 요리 봉사도 했어요. 화숙 씨가 만든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과찬이에요. 그냥 좋아해서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어요. 더 이상 아무도 눈치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카페에서 일을 하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민수였어요. 민수는 화숙을 못 본 것 같았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앉아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엄마한테는 연락 안 해봤어. 아직도 하나 계실 것 같아서. 화숙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민수는 30분쯤 있다가 나갔어요. 끝까지 화숙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 이제 정말 남이야. 그날 밤 집에 와서 생각해 봤어요. 민수를 봐도 예전처럼 가슴이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3년이 지났어요. 화숙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카페 일도 계속하고 있었고 동호회 활동도 활발하게 했어요. 새로운 친구도 사귀었어요. 같은 나이의 남자분이었는데 카페에서 만났어요. 매번 여기서 뵙네요. 네. 여기 커피가 맛있어서요.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어요. 연인 사이는 아니고 좋은 친구 사이였어요. 화숙 씨는 정말 긍정적이세요. 그래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의 화숙 씨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듣면 뿌듯했어요. 자신이 정말 변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 친구와 함께 여행도 갔고, 연극도 보고, 전시회도 갔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어요. 화숙 씨, 오늘 연극 어떠셨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앞으로 더 많이 보셔야 해요. 인생이 풍부해져요. 그럴게요. 4년째 되던 해 화숙은 특별한 결심을 했어요.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 보기로 한 거예요. 오랫동안 모은 돈과 카페에서 번 돈을 합쳐서 작은 집을 하나 샀어요. 화숙 씨, 정말 하실 거예요. 네, 해보고 싶어요. 혼자 하기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면 힘든 대로, 재미있으면 재미있는 대로 해볼게요. 게스트하우스는 생각보다 잘 됐어요.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았고 화숙의 친절한 서비스를 좋아했어요. 사장님 덕분에 편하게 잘 쉬었어요. 감사해요. 또 놀러 오세요. 네, 꼭 올게요. 손님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어요.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해주는 것이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었거든요. 5년이 지났어요. 화숙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게스트하우스는 입소문을 타서 예약이 계속 들어왔고 혼자 사는 것도 전혀 외롭지 않았어요. 어느 가을날 단골 손님 한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장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런가요? 네. 처음 뵈었을 때도 밝으셨는데, 지금은 더 빛이 나세요? 감사해요. 혹시 어떤 비결이 있으신가요? 화숙은 잠시 생각해 봤어요. 글쎄요.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을요? 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원해서 하는 일들이요. 그 손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아, 그런 거군요. 그게 쉽지 않은데.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익숙해지니까 참 좋아요. 그날 밤 화숙은 5년 전을 떠올려 봤어요. 그때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때는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요.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손주를 위해. 자신을 위한 시간은 전혀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물론 손님들을 위해 서비스를 하지만 그것도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많이 변했구나. 그리고 후회도 전혀 없었어요. 민수와의 관계를 정리한 것, 혼자 살기로 한 것, 새로운 일을 시작한 것. 모든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했어요. 가끔 민수 생각이 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리워하거나 만나고 싶어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런 일도 있었지 하는 정도였어요. 어느 겨울날 저녁 게스트하우스에서 혼자 차를 마시고 있는데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창밖에 눈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고 있구나. 72세가 된 화숙은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생각했어요. 늦게 시작했지만 진짜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지금이 가장 소중했어요. 핸드폰을 보니 새로운 예약 문의가 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내일 1박 예약 가능한가요? 화숙은 웃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네, 가능해요. 편안한 여행 되시도록 준비해 드릴게요.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겠구나. 창밖에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마치 자신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화숙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정말로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제 너희끼리 잘 살아라. 나는 내 삶을 산다. 5년 전 그날 밤에 다짐했던 그 말이 현실이 된 것 같았어요.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고 화숙의 새로운 하루는 내일 아침에도 계속될 예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화숙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은 평생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어머니가 결국 배신의 대화 속에서 뒤늦게 진실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사랑과 희생이 당연시될 때 얼마나 큰 상처로 돌아올 수 있는지, 그리고 늦게라도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선택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진정한 행복과 자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